자, 션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10월 2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처익의 미래 시세와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같은 경우에 저번 주 금요일 날 한 차례 박스권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제가 93포인트가 강하게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93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차례 박스권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전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저조한 물가 상승률 때문이었는데요. 자, 저번 주 발표되었던 핵심 PC 가격 지수는 역시나 예상치보다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달러가 상승할 수 없게 저지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미 저번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연준이 미국의 이번 연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었죠. 그럼 그만큼 좀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좀 내비쳤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도 조금 늦춰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러한 지금 물가 상승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 대비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자, 엔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달러가 일본 엔화 대비, 이거 지금 엔화입니다. 엔화 대비 상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제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달러 움직임은 93포인트를 기준으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가 오늘 보시면 한 차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3포인트부터 시작해서 93.20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장이 개장된 이후에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을 뽑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중앙은행의 의장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의장은요, 그 4년이라는 임기가 있습니다. 자, 제닛 옐런이 언제 처음 임기를 시작했었죠? 2014년도에 시작을 했었죠. 자, 그녀의 그 임기가 2018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새로운 의장을 뽑는 시기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이 옐런을 대체할 새로운 의장은 누가 선출을 합니까? 대통령이 선출을 하죠. 자,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장관을 직접 선택을 하듯이, 선택을 하고 거기서 통과시키는 의회가 하지만은 선출을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옐런을 대체할 사람을 뽑는 것도 역시나 트럼프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자, 케빈 워시가 떠오르면서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왜 케빈 워시가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떠오르는데 달러가 왜 상승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케빈 워시는 아주 독보적인 매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케빈 워시. 자, 케빈 워시 지금 이 사람입니다. 케빈 워시. 자, 케빈 워시는 상당히 좀 젊어 보이죠? 네.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한 쉰이 아직 안 됐어요. 상당히 의장으로 뽑히기엔 상당히 어린 나이입니다. 제닛 옐런이 지금 올해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어린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히고 있는 거죠. 자, 케빈 워시는 즉 옐런의 그 저금리 정책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자기가 만일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금리 인상 속도를 더욱 상승시키겠다, 더 가속화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인물이죠. 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후보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케빈 워시, 두 번째로는 존 B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가 바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리 콘, 골드만삭스에서의 사장을 안고 있는 게리 콘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제닛 옐런이죠. 자, 이 제닛 옐런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물론 높습니다. 자, 트럼프가 자, 하나하나 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옐런을 이을 차기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러화가 크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뽑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닛 옐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아요. 자, 트럼프가 자신 대선 레이스를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힐러리와 서로 이제 막 공방전을 펼칠 때 상당히 제닛 옐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이 힐러리의 정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근데 반대로 자신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확실히 뽑히고 나서 대통령이 되니까 오히려 제닛 옐런을 좀 지지하면서 나섰습니다. 자, 뭐 생각해보니까 제닛 옐런이 지금 이만큼 미국 경제를 잘 이끌어 왔었고, 지금 어느 정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최근에 펼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 뭐 세금 감면, 혹은 뭐 멕시코 국경에 뭐 장벽을 쌓는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정책을 펼친다라든지, 이런 모든 정책들이 돈이 필요한 정책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도와주는 꼴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상당히 지지하는, 트럼프가 옐런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인 트럼프와 만남은 없었지만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할 정도로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두되고 있는 이 게리 콘. 게리 콘은 골드만삭스, 우리 세계 시장의 대표적인 금융업자의 골드만삭스의 사장입니다. 자, 이 게리 콘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한 8월 달쯤에 옐런을 이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힐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시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게리 콘이 트럼프의 이런 백인 인종주의적 사상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상당히 좀 거리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게리 콘은 뭐 좀 제외시켜도 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자, 존 B 테일러,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그 금융시장을 봤을 때 상당히 상당히 지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 역시도 그렇게 높게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고 점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게리 콘, 케빈 워시. 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좀 가장 가능성이 높은가 하냐면요. 자, 이 사람도 역시나 뭐 나이가 40이 훌쩍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케빈 워시의 장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친구라고 하네요. 네. 상당히 좀 로비라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친분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케빈 워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금융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와 또 같이 맞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가 상당히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옐런을 제외한 이 세 사람은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파 성향이 가장 강한 것은 사실상 케빈 워시예요. 하지만 옐런을 제외하고는 다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를 합니까? 만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옐런이 연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금리의 인상 속도가
점차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는 지금 오늘 한 차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번 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히는가에 따라서 더욱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옐런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옐런만 연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에요. 자, 트럼프가 2, 3주 안으로, 그러니까 10월달 안에 밝힐 것이다. 차기 연준 의장을 밝힐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달러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세가 예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옐런이 만약에 뽑힌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한 차례 기대 심리 속에서 워낙 지금 현재 케빈 워시가 유력한 인물로 나오고 독보적인 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심리 속에서 달러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또 엔화가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와 유로의 약세를 통해서 한 차례 달러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한 가지만. 자, 유로가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고 있는 카탈루냐의 독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탈루냐가 독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유럽은 상당히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카탈루니아가 독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지금 여기저기에서 독립을 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유로가 더욱더 하락할 예정입니다. 워낙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로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를 더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는 오늘도 상승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어저께 말씀드렸던 93포인트, 그러니까 저번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93포인트가 유력한 매수 포인트고요. 아직까지 진입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93.20포인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아주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93포인트, 그리고 93.20포인트와 93포인트 내에서 매수 진입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당 상승함에 따라서 유로금 추가적인 하락 예정이기 때문에 유로금 매도 대응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